혹시라도 문제 더 풀어보실 분들 아까 뭐 특별 100회차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별 100회차. 그거 보시고. 자, 이제는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 받으러음 할게요. 여기도 출제가 잘 되는 동네가 있어요. 자, 30페이지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 30페이지에 그 중간쯤 보시면 혹시 배서양도 보이세요? 배서양도 보이시나요? 거기에다가 99회 배서양도라는 곳에다가 99회 2-6 99회 2-6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배서양도 아래에 어음의 할인 가로치고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103회 2-1 어음의 할인 매각에다가 103회 2-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특히 여기에서 잘 보실 게 배서양도는 다른 곳에서 많이 내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쪽에서. 잘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요 30페이지의 받으러음은요, 사례를 요 어음 가지고 사례를 들 거예요. 그래서 보실게요. 좀 약간 쓸모 필요한 자료만 던져 놓은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갑돌이가 어음을 쓴 놈이에요. 그럼 갑돌이가 얘가 여기다 칠게요. 어음을 발행하는 놈이 채무자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돌이는 채무, 그렇죠? 그리고 민국이에게는 채권자, 받은 사람은 채권자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5월 15일은 우리가 거래일, 어음을 발행한 날짜고요. 8월 15일은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아시죠? 자, 금액은 1,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갑돌이가 저한테 민국이에게 5월 15일 날 어음 1,000원을 준 거예요. 1,000원짜리 어음을 끊어서 준 겁니다. 근데 8월 15일 날 3개월 뒤에 갚겠다고 우리가 어음을 5월 15일 날 끊어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1번 받으러음의 추심이라는 거 할게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추심이라는 용어하고요. 지금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개정 과목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추심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추심기관? 혹시 아세요? 추심기관이 뭐냐면 빚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을 추심기관이다라고 불러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못 갚잖아요. 근데 은행이 받으러 다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추심기관에 의뢰를 해요. 추심기관에서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음의 추심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8월 15일 만기가 됐어요. 그 만기가 되면 민국이가 저죠. 제 입장에서는 누구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야 돼. 현실적으로 하면은. 근데 갑돌이가 만약에 그 갑돌이의 거래은행이 제주도에 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알죠? 옛날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전산이 발달되긴 했지만 은행도 많아졌고요. 그럼 제주도까지 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00원 받기 위한 값보다 비용이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겠죠. 제가 거래하는 은행한테 이 어음대금을 만기가 됐을 때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제주도를 대신 가주는 게 아니에요. 알죠? 갑돌이가 만약에 자신의 은행에 1,000원을 넣잖아요. 자신의 은행에. 그럼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갑돌이가 거래하는 은행에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출을 시도하면서 1,000원을 대신 받아서 수수료 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럼 제 입장에서 수수료 100원 떼이고 900원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기가 됐을 때. 되시겠어요?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자, 보시죠. 돈 없으니까 어음 준다면서요. 준 사람, 채무, 돈 없으니까 어음 줌. 알죠? 잘 해석해 보시고. 자, 보시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음을 은행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는 게 제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은행한테 넘겨줬으니까. 알죠? 그럼 받을 어음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받을 어음은 성격이 뭐죠? 그래서 자산이에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차변. 근데 없애는 건 감소니까 대변. 얼마로 없애요? 그렇죠. 장부상에 1,000원의 받을 어음 기록돼 있으니까 장부에서 없앨 때도 1,000원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물론 여기에다가 갑돌이라는 걸 실제 실기에서는 걸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잡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제가 만약에 현금으로 900원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 900원 적고요.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차변에 900원 적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정과목명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면 문제에서 언급된 계정과목 쓰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900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과목 적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심부름값을 준 거니까 쓴 거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럼 비용 처리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적는데요. 얘는 중요한 게 800번대 적어요. 수수료 비용. 왜 그럴까요? 그렇죠. 판관비라서 그래요. 왜냐면 받을 어음과 관련된 수수료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은 내가 재고 자산을 팔고 받은 거죠. 어음을요. 그렇죠. 그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에 적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뜻이 두 가지 있다면서요. 본사에서 쓴 거, 쓴 비용,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쓴 비용 두 가지 뜻 같이 있는 거예요. 얘는 후자 개념, 후자 개념. 되시겠어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아닌 거니 900번대였고요. 구분 잘 하세요. 넘어가고. 얘는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예, 오늘 숙제로 대신 할게요. 수수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자,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음의 할인이 뭐냐면 자, 만약에 지금 날짜가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15일이래요. 7월 15일. 그러면 날짜가 7월 15일이면 어음의 만기까지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죠. 근데 제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돈이 필요한데 이 어음이 한 달 뒤에나 내가 이 갑돌이가 혹시라도 1,000원을 8월 15일 날 잘 넣어두면 그때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1,000원이니까 그렇지 1억이어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빨리 돈을 미리 땡기고 싶은 거예요. 알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미리 우리가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는 뭘 출제하냐면 매각거래로 처리하세요라는 문구를 줘요. 자,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알죠? 그 우리가 차입거래라고 하는데 그건 안 내요. 우리 시험의 회계 1급은요. 알죠? 뭐냐면 매각이 뭐예요? 매각? 그래서 판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 처분하는 분께 끊으세요.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7월 15일 날 은행에 요 1,000원짜리 어음을 들고 가가지고요. 돈 좀 미리 이 어음 팔게요. 돈 필요해서 어음 팔게요. 라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1,000원 줄까요? 은행이 또라이는 아니죠. 만기는 8월 15일인데 7월 15일 날 이게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 다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한 달치에 여러분들 이자는 떼고 줍니다. 한 달치. 알죠? 그건 떼고 줘요. 알죠?
한 달치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재경관리사나 그 위쪽 단계에서 하실 세무 이것까지는 안 나와요, 시험에. 예. 그래서 요 추심하고 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00원을 띄고 900원 은행한테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바드럼을 은행에 팔면은 바드럼 은행에 넘겨야죠. 그럼 바드럼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자, 바드럼은 성격이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차변. 근데 없앤다라는 건 감소니까 대변이고, 바드럼은 내 장부에 1,000원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1,000원 그대로 장부상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근데 얘랑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900원 들어왔다고 가정. 그럼 이때는 수수료 낸 거예요? 아니에요. 매각 거래니까 처분하면서 1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 계정 과목은 바드러움 처분 손실이라는 표현이 맞긴 해요. 알죠? 근데 그걸 안 쓰고요. 바드러움이 매출 채권 중에 하나죠.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러움 더해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 한다면서요. 그래서 바드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해가지고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렇죠? 당연히 처분 손실이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비용 처리니까 비용을 증가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차변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가끔씩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매출 채권이면 주된 영업 활동인데 왜 영업의 비용이죠? 채권 회사나 처분 손실이 주된 영업 활동이잖아요. 채권 회사나. 채권 처분하는 게 삼성전자 채권 처분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그래도 좀 몇 년 했는데 이 둘을 거꾸로 쓰시더라고요. 계정 과목을 추심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손실, 할인 나오면 수수료 비용을 적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외우셔가지고요. 추심하고 할인을 뜻을 모르시는 거야. 모르시기 때문에 계정 과목 그냥 외우시기만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추심하고 할인의 뜻을 알고 계셔야 계정 과목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계정 과목 둘을 거꾸로 씁니다.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요 할인은 실제로 있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103회 322페이지네요. 322페이지. 자, 교재 322페이지의 문제 2번 유형의 1번입니다. 회사는 거기 103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1033번. 회사는 1033번으로 들어오시고 네,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322페이지. 322. (7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재 못 가지고 오셨어요. 교재. 잠깐만 얘기했나? 혹시 대여책 있나요? 대여책 회계 1급? 1급. 한 분이 놓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시집가요. 그럼 싫으면 시집가. 싫으면 시집가. 대꾸 좀 해줘. 싫으면 시집가라고. 대꾸 할 법한 말을 해야 그래야지. 좀 비켜 나가게.
나중에 반납해 주세요. 분계 끊으실 때는 내가 혹시라도 분계를 좀 잘 못한다 라고 하시면 일단 연습을 일단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 쉬운 것부터 먼저 하세요. 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그렇죠? 쉬운 것부터 하면 그래도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해결이 돼요. 또는 2분의 1. 그죠? 쉬운 것부터 먼저 하세요. 분계하실 때. 그리고 해당 챕터마다 제가 중요해요, 외워주세요, 계정 과목 반드시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해하시고. 자, 보시죠. 아이고. 자, 여기 1번인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그럼 여기까지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는 계정 과목 준 거죠? 준 걸걸요?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계정 과목이 뭐예요? 저 받으러면 얘기해요, 여러분들. 알죠? 자, 받으러음 500만 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서 핵심은 여기 있죠. 할인. 딱 보시자마자 할인이네 이 생각 드셔야 돼요. 할인. 어음의 할인.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땡기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할인료 3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는데, 여기 보시죠.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그럼 이 말은 내가 받으러음 500만 원짜리를 만기가 되기 전에 497만 원에 처분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3만 원만큼은 만기 전에 처분한 거니까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잡혀야 돼요. 이해되세요, 요거? 그렇죠. 추심일 때가 수수료, 심부름 시키면서 내는 수수료, 얘는 할인이잖아요. 이해되시는가요? 요거? 자, 그래서 분계를 좀 끊어보면 7월 30일자에 대변에 받으러음을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쓰는 애들은요, 가급적 코드 암기해 주시는 거 분명 추천드리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그 받으러음이 110번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110번 하면 알아서 이렇게 빨리 걸리긴 해요. 이게 뭐 시간 절약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은근 클걸요, 나중에 전체로 놓고 보면. 아무튼. 그리고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죠. 그죠? 어디 걸어요? 초코 걸어요? 보람은행 걸어요? 그렇죠. 초코 걸어야 돼요. 맞죠? 보람은행은 할인하는 회사지. 내가 받으러면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있는 회사는 초코예요, 초코. 맞죠? 여기에 500만 원이죠. 장부상에 받으러면 500만 원 적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저는 왜 얘부터 정리하면 컴퓨터가 남은 금액 걸어주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두드리실 필요가 없어서 좀 그러니까 좀 양해 좀. 자, 요게 3만 원이죠? 3만 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 제가 거래처 안 건 건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근데 얘는 반드시 거셔야 되니까. 넘어가도 되죠?